자,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농업재해보험영상 손해평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인에게 했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보험업법이라는 표현을 써놨죠. 보험업법이 아니고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따른 뭐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지 맞겠죠. 그게 좀 잘못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보험법은 누가 들어가냐면 손해사정사예요. 이걸 같이 정리하면 좋겠네요. 손해사정사. 두 번째, 거둔교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인사물 재개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인정이 안 되죠. 이런 전문대학에서 재개발 졸업했다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 5년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에서 무조건 요걸 졸업했다 학사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인정이 안 되고요. 5년이 필요합니다. 5년.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지금 여기는 손해평가사가 아니고 손해평가인 이야기입니다.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싹 바꿔놨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손해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일단 1회 교육을 받고요. 보수교육을 3년 동안 받도록 돼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해서.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맞는 이야기죠. 농림축산식품장관 해양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답 좀 보시면 말이죠. 지금 봐보면 우리 요 내용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 있는 것이지 보험보험과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 말씀드린 것이 학사학위 소기자는 5년 이상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손해평가인에 관한 내용이죠. 연일의 정기교육. 이걸 이제 함정으로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연사 손해평가사의 정기교육, 이제 손해평가사 정기교육을 해놨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정기교육에 관한 내용이 이게 손해평가사에 관한 이야기를 제목을 여기 적어놨는데 사실 이 내용 들어가고 손해평가인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약간 오류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손해평가인이라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장관 또는 해양수산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지금 손해평가인 이야기 나왔죠.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하도록 제가 어떻게 했어요? 4시간 이상 하면 4시 된다 그랬죠? 4시간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옳은 걸 또 찾아라고 했습니다. 지금 재해보험 사업자는 요것은 이제 다른 법 규정에 이제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여기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교차 손해평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단위에서 교차 손해평가. 왜냐하면 이제 손해평가인 간에 지금 봐보면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손해평가인들이. 왜냐하면 5년 이상 농업인으로 이렇게 종사하게 되면 손해평가 유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간에 어떤 그 유대관계가 있는 지역 내에 이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군구 내에서 교체 손해평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이거는 조금 전에 보셨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정한 뒤에 이를 고시하는 금융이나 인간의 관계나 협의를 거쳐야죠. 그렇죠? 인간은 표현을 써서 잘못됐습니다.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농림축산식품장관은 손해평가의 손해평가이다 기술정보 교환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은 몇 번이었던가요? 2번이었나요?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자, 농업재해보험영상 손해평가의 자기용역이라는 내용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팟빵사고 이렇게 했죠. 팟빵사오 이렇게. 그래서 80학점, 45학점 이상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40학점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5입니다. 팟빵 사오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리고 17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령상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소리평가.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그 농업재해보험령상 어가 들어가 있죠. 양식수산물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이야기도 다룰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봤을 때 기본 틀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어업이든 농업이든 경력이 몇 년이어야 돼요? 3년 이상이 아니고 5년 이상 이렇게 해야 되죠. 3년이 아니라 5년.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서 전문대학에서 보험학과를 졸업. 보험학과 졸업자는 바로 인정이 된다 그랬죠. 수산질병관리사라든지 수산품질관리사는 바로 서울평가를 이축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이 된다 그랬죠. 전문성이 아주 높게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서울평가의 자기효과의 내용 일부에 들어갈 숫자.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제 좀 특이했었죠. 보험회사나 임직원, 보험회사 임직원이나 농협등조합비도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지원 또는 보험공제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실제 손해평가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으면 인정이 되는. 여기 이제 예외적인 규정이니까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규정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명시되지 않은 것은 거부득 나왔네요. 거부득 거짓평 시작 이렇게 썼죠. 금향 육곡고 어떻게 써요? 업무생과 보험계획 향응을 재고받은 경우 요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요? 업무 정지 사유 들어갔었죠. 금향 육곡것은. 그러니까 지금 뭐 요건 업무 정지 사유고 그래서 우리가 거부득 명사자대할 정지 수행 거짓평 시작 이건 자격 취소 사유인데 3번은 우리가 6곳곳 이렇게 어떤 거 그건 뭐예요? 첫 번째는 6개월, 1년, 1년. 그 업무 정지 사유예요. 야,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명사자대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었고요. 자, 서울과 시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그렇습니다. 금융인다 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서로가 자기시험 일부를 인정할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자, 자 지금 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 봐봐요. 그런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 관련 업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췄더니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로가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저런 표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그 혼란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이거 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뭐 이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한 적이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장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을 정시시키고 처음부터 14일 아니라 즉시 알립니다. 즉시. 그래서 뭐라고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14일 이내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뭐 2년이니 14일이니 이런 좀 이상한 말을 넣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장으로 시험에 부정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시험을 취소하고 처분서를 7일 이내 이런 거 없습니다. 지체 없이 알립니다. 모두 다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든 부정행위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든 그래서 지금 여기 봐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든 지체 없이 알리는 거지 뭐 14일 7일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확하게 하려면 답을 고르기 좀 힘들게 그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조립평가사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대해서는 명사자대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죠. 이게 그죠? 암기법 자격 취소 사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옳은 걸 또 찾으라 했습니다. 옳은 걸 찾는 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좀 하는 그런 거죠. 자, 농림축산식품장관과 해양수산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손해평가 제도 여기 이제 봐봐요. 이게 항상 등장하잖아요. 해양수산장관이.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손해평가사는 농림축산부 소속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해양수산장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손해평가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임산물하고 양식수산물에 대해서 손해평가인 제도 있어요. 근데 손해평가서 제도는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한 거하고 가축 재해보험에 관한 거 이 두 가지 우리가 다루거든요. 이것은 농림축산식품장관 소속입니다. 이게 이제 조심해야 할 내용이죠. 그다음에 임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피해 사실 확인은
당연하죠. 우리는 무엇을 살핀다고요?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가축 재해보험만 다루지 임산물 재해보험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일부 이제 우리가 뭐 떨군 밤이라든지 뭐 떨군 감이라든지 뭐 밤이나 호두나 뭐 이런 것들이 임산물이에요. 표고버섯 막 이런 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요게 임산물 일부를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상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산물 재해보험을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혼란이 일으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 임산물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상품 70개 항목에 이제 집어넣었어요. 품목에다가. 그렇지만 그것을 임산물 재해보험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우리는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 같이.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입표를 칠 게 아니라, 옳은 이야기 됩니다. 우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자,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나도 3년이야. 2년이 되려면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렇게 썼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나야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게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시험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죠. 왜? 2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이 단어를 좀 잘 보셔야 돼. 근데 우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응시하지 못한다니까 틀렸죠. 2년이 지나면 응시할 수 있으니까. 자,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되라. 손해평가사가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것도 안 돼요. 명사자대 명사자대 알 자격 취소 사유죠. 그렇죠? 명사자대 명사자대 알 자격 취소 사유. 자, 그다음에 이제 농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손해평가 자격을 취소하는 대상을 모두 그런 것은 자 이제 한번 암기법 해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면 정지 수행. 금향 여기서 뭐예요? 업무 정지 사유라고 그랬죠. 그렇죠? 부정한 방법. 자격증을 거짓이나 거부, 득.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수 않고 손해평가서 영수 않고 개부정. 이것도 정지 사유죠. 정지 사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혼란을 좀 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과 디귿이 해당이 되죠. 기업과 디귿. 그래서 이제 정지 사유하고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도록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 좀 주의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사 손해평가 사유,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주 출제되죠. 자, 심심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때 이런 말이 있었나요? 그런 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심의위원회 해축 사유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평 시작, 정지 수행, 거부 등 외워야 합니다. 안 외우면 이거 다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은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뭐 특별한 논리가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좀 암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 감독이 가는 내용입니다. 간에 들어갈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업무 정지는 몇 년 이내? 손해평가사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여기까지 좀 풀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사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을 할 경우에 1위 위반 시 여기 이제 10회 때 나왔던 거죠.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 거짓평, 시작 이렇게 안 외우면 이거 풀 수가 없어. 이거 자격 취소 사유 맞아요. 맞지만 1위 취소를 하지 않고요. 시정명령한 다음에 나중에 자격 취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번에 10회 예상됐던 문제였긴 합니다. 자, 그래서 10회 문제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목차 우리 이제 그 밖에 재반사항에 대한 문제는 26번부터 다음까지 또 뵙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